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전남 동부권에도 이번 한 주 동안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산림교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실내 교육이 아닌 숲 체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자제하면서 음식 배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달이 늘어난 만큼 음식 배달도 속도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지역균형 항목이 배제돼 자치단체마다 불만이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업 유치를 위해 지역균형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군청과 여수 지역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에서 지난 밤 사이 고흥 35번에서 38번까지 총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광주발 확진자 1명을 제외한 3명은 군청발 감염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오늘 새벽 유흥업소 근무자의 자녀인 여수 95번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전남 동부권에서만 오늘 하루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군청 공무원 A씨를 시작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포두면 흥양농협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4,9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고흥군은 어제까지 고흥읍 지역민 8,400여 명, 도화면 1,750여 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고흥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일 이후 오늘 현재까지 모두 25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전남 지역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남 동부권은 기대감보다는 우려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화창한 어린이날 순천 지역 번화가. 3일째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번화가 주변 식당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인들은 완화 이후 아직 큰 매출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명에서 2명 늘려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갑자기 막 모임을 많이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와 고흥은 완화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된 상황. 한 상인은 반복된 격상과 완화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어른에게 사탕 줄게. 장사 안 된다면 늘려줬다가 또 그 코로나 확진돼 버리면 다시 줄였다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가 또 바뀌었다가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죠. 시민들의 반응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도 보고 싶기는 한데 불안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완화라는 뜻이 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와 방역 사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니까 어느 정도 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전라남도는 동부권의 확산세로 거리두기 완화를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완화 기조를 꺾고 기존의 5인 미만 집합금지 방침으로 돌아갈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직자가 코로나19 방역에 역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몽탄 면장을 직위 해제했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전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 완도군에서도 방역 지침을 거스른 채 테니스를 친 공직자들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로 골프를 쳐 직위 해제됐던 도청과 영암군청 공무원 등 방역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업계의 속도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좌회전을 하고 빨간불을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한 배달기사들이 경찰 단속에 잇따라 적발됩니다. 신호위반 방송합니다. 네.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네. 안전모도 벗어던지고 내달리는 배달기사를 경찰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열화장님 50조입니다. 비슷한 시각 주택가, 오토바이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틈을 비집고 좁은 골목을 빠르게 내달린 배달기사가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무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달기사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달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통상 매장 서너 곳을 들러 음식을 실어야 하고 한 건당 10분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으면 음식점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한 지난해부터는 배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너무 빨리 타고 무리수인데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이 제일 크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건수와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단속된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이륜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배달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배달량만큼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기사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완결하고 지속적인 추모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 지역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등 관계자 13명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순사건과 관련해 진행해온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들이 최종 결실을 거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 대해 보강공사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순신대교의 교량 상판이 뜨는 성질을 제어하기 위한 교각 연결 수직 받침 장치를 전면 보수하기로 하고 다음 달 본격적인 보강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광양산단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공사비만 1조 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정식 개통돼 하루 평균 2만 대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 문제로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은 제99회 어린이날입니다.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전국 300여 곳의 유아숲 체험원이 만들어지며 산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숲 체험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실 바깥으로 나온 17살 어린이들.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숲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너도나도 주워보고 자기 얼굴보다 큰 나뭇잎에 손도 맞대봅니다. 너희들 좋아하는 도토리 나무야, 이게. 도토리는 근데 다람쥐가 먹는다. 그렇지. 도토리는 다람쥐가 좋아하지요. 실내 교육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을 돕기 위한 유아 숲교육. 코로나19로 소규모 단위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해 강진에서만 1,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친구들이랑 숲에서 나와서 놀는 게 좋아요. 그 생태적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 또 숲에서 그 스스로 그냥 뭐 놀잇감이 없이 자연물에 있는 걸 가지고 놀므로써
주도적인 놀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숲 보존의식으로 발전되고 놀이의 유형도 개인 놀이에서 협동 놀이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장점이 많은 숲 체험. 산림청이 올해 2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와 함께 무료 숲 해설과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려 있던 자연 생태 교육. 일부 실내 수업과 비대면 체험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조금씩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지역 균형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대형 공모사업에 실패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방사광 가속기에 이어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 유치에서도 연이어 충북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시험센터는 전라남도가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해 정부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균형 발전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2건의 정부 공모 사업에서 균형 발전 지표가 고려된 사업은 단 2건. 대부분 인구나 경제 등 핵심 지표와 주거, 교통, 일자리 등 객관 지표 같은 일반적인 기준만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균형 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과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7%, 연구시설 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편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의 제도로는 지역 불균형만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보고 국가 R&D 관련 시설 공모 사업에서 국가 균형 발전 요소가 중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타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자발적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 균형 발전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종인 전 대표가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는 7일 김 대표 대행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최근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1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주회 의원 1명만 포함됐습니다. 순천시가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등 14건을 내년 국비 사업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 내년 국비 유치 목표는 모두 5,300억 원 수준으로 애니메이션 센터 300억 원 외에 제3차 법정 문화도시 구축에 200억 원, 한반도 탄소 중립 정원 조성 사업에 2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중점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5차례 이상 보고회를 거쳤으며 최근 허석 순천시장과 국과장 등이 산림청과 기재부 등을 찾아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섬진흥원 설립에 맞서 전라남도의 섬 정책 추진 방향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섬진흥원 설립에 맞서 기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협치기구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과 완도, 진도 등에는 민간 영역의 섬 지원 조직을 만들고 섬진흥원이 관광을 넘어서 생태, 경제, 문화,
영토적 가치를 살피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빠른 안착을 위해 해상풍력 주민 참여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 발전기금 조성, 수산업 공존 국내외 사례, 발전단지 내 조업과 양식 방법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해상풍력 주민 참여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오는 11월 말까지 수행합니다.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 양파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조생종 양파 시장 격리에 나섭니다. 지난달 상순 1kg에 1,300원대였던 양파값은 4월 말 600원대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26%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무안군 등은 조생 양파 7,000톤을 시장 격리해 시중 유통량을 줄여 가격을 지지한 뒤 50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 계획입니다.